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ICT넷의 서영진입니다. 여러분들의 API는 안전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많은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IT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고객들의 니즈를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성 있고 작고 독립적인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한 개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회사들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 통계에 따르면 회사의 43% 정도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고 지난주에 발표한 같은 해의 자료를 보면 2027년이면 약 68%의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상에서 돌아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와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그 중심에는 API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API라는 기술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작년 통계에 의하면 인터넷 트래픽의 83%를 API가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API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API는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서비스를 요즘 구축하려면 예전 같으면 하나의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을 했겠지만 친구 관련되는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위치 관련 서비스, 각각의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을 한 후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API가 필요하게 된대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RESTful API나 GraphQL 그리고 gRPC 등의 API 종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고객을 위한 익스터널 API가 존재하게 되고 또 서비스들 간에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인터널 API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라든가 다른 회사들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서드파티의 API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모든 API들이 잘 관리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는 로그 API나 섀도우 API가 존재하게 됩니다. 로그 API나 섀도우 API 같은 경우는 기업 내에서 문서화되지 않고 승인받지 않고 운영되는 API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비 API도 존재하는데요. 좀비 API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PI를 버전을 업그레이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새로운 버전만 운영돼야 되는데 예전 버전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비 API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로그 API, 섀도우 API, 좀비 API가 존재하게 되면 이것들은 취약점을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유출시키거나 또 때로는 해킹의 도구로 경로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API가 운영되는 경로를 보면은 외부 사용자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와프나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는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 있고요.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들끼리 API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와프나 API 게이트를 통해서만 API가 호출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트래픽이 이곳만이 아니라 우회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API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웹 취약점을 공포하고 있는 OWASP 프로젝트에서는 2019년부터 API 관련한 취약점 탑10을 발표해 왔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2023년 릴리즈 캔디데이트가 지난달에 발표되었습니다. 살펴보면 1, 2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이 첫 번째를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브로큰 오브젝트 레벨 오슬라이제이션, 볼라라고 하는데요. 객체 수준의 권한 위반 정도로 한국어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뱅킹을 하는 앱을 사용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벤자민이라는 사람이
앱에 접속하여 벤자민의 정보만을 가져가야겠지만, 벤자민으로 접속해서 만약에 에밀리아의 정보를 가져간다면 이것은 아주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 화면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노네임에서 이러한 볼라를 디텍션하게 되었을 때 증거 자료로 보여주는 에비던스 화면인데요. 프랜시스라는 유저가 프랜시스의 토큰을 가지고 접근하였을 때 당연히 프랜시스의 정보를 리턴해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 쪽에 이 모든 트랜잭션들이 이 프랜시스라는 한 사람의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였는데, 2번 같은 경우는 노아라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여주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라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서 제대로 접속한 이후에 권한이 없는 자신의 데이터가 아닌 남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문제점들, 기존의 와프나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응답으로 200번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시그니처 베이스로는 디텍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45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임직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2만 5천 개 이상의 API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1만 명 이하의 회사들도 평균 15,000개 정도의 API를 갖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질적으로 API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기업은 26%라고 하고요. 이것조차도 자동화가 아닌 수동으로 그 API를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악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지난 12개월간 API를 통해서 보안 사고를 경험했다고 이해한 기업이 41%나 되었고, 이 중에서 63%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조작되는 그런 일들을 침해를 받았다고 응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API 보안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프로젝트에 지연조차 생깁니다. 지연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5%이고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Shift Left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스트단에서 API 보안의 취약점들을 제거하고 프로덕션으로 갔을 때 그것이 바로 API를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87%나 했었습니다. 보안 취약점 조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금융권인데 55개의 금융 앱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앱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라고 거의 적혀 있는데요. 핀 번호 코드 변경이라든가 계좌 입출금 관련해서는 금방 설명드렸던 볼라 취약점이 100%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네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계의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는 48개의 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60% 이상의 기업이 자기가 권한을 가지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발견이 되었고, 특히나 심한 경우는 한 명의 사용자가 접근하여서 400만 명의 의료진이나 의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는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국내에 이렇게 어떤 것이 조사되어서 사고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일들의 형식을 보면 분명히 이건 API 문제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거래될 때 엑셀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걸 보면 API들이 서로 통신할 때 사용하는 파일 형식인 JSON 파일을 가지고 게더링한 데이터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API 취약점을 이용해서 게더링한 정보라고 저는 장담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노네임에서 선도은행에게
페인 포인트가 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API와 위험 노출 인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페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API의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단에서 이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고 싶은데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페인 포인트를 치료해 줄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름도 없는 회사 노네임입니다. 회사 이름이 그냥 노네임입니다. 네. 설립된 지는 2020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1빌리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시장에서 특히나 미국의 포천 500대 기업은 4개 중에 하나가 노네임 시큐리티의 API 보안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작년 12월에는 20%였습니다. 불과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5월 달에 봤을 때 25%로 또 5%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장 자체에서 제품을 인정받고 있는 작지만 API 보안에 있어서는 강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사로는 스타벅스나 메이시, AT&T 등 유수의 기업들을 레퍼런스로 가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와의 연계 등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들과의 연계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2년을 이어서 2023년에도 7개 부문에 있어서 RSA 컨퍼런스에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노네임이 API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네임에서는 API 보호를 위해서 4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첫 번째, 트래픽입니다. 실시간 트래픽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API 인벤토리를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이상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코드입니다. 개발단에서 보안의 취약점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API를 운영하는 환경,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 등을 살펴서 거기에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취약점이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피는 것이 문서입니다. API는 서로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규격을 가지고 문서를 공개해서 그대로 만들어지고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한 대로 만들어졌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도큐멘테이션을 보게 됩니다. 노네임의 아키텍처를 보면 기본적으로 RO 밴드 서비스입니다. 트래픽을 미러링하여서 서비스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스 사우스 트래픽과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 모두 살피기 위해서 멀티 포인트로 어느 곳에든지 트래픽을 카피해서 미러링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분 내에 연동을 시켜서 API를 파악을 시작할 수 있고 취약점이 발견된 데에 대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와프나 방화벽이나 L7 등의 장비들과 연계해서 차단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 빠른 대응을 위하여 워크플로우를 통합화해서 빨리빨리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는 온프레미스나 사스 또 이 두 가지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PI 시큐리티 통합 지원을 위해서 노네임 시큐리티는 4가지의 모듈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발 단계에서의 액티브 테스트입니다. 데브옵스와 결합해서 프로덕션 전에 SDLC 상에서 API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 API 자산 관리, 포스처 매니지먼트입니다. API 자산을 파악하고 설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 런타임 시큐리티입니다. AI 기반의 머신러닝을 활용하여서 API를 이용한 악성 활동들이 있는지 없는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합니다. 네 번째 모듈, 정찰입니다. 레쿤 해커의 입장에서 공격의 경로에
취약점이 없는지 API의 보안 사각지대를 사전에 제거해 주도록 이처럼 개발단부터 운영단까지 프로덕션까지 전 단계에 있어서 보안 이슈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네임 서비스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보면 금방 말씀드렸던 테스팅, 포스트 매니지먼트, 런타임 프로텍션, 레쿤을 위해서 우선 개발단에서는 제킨스나 깃허브 등과 기존에 갖고 있는 디벨롭먼트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단의 모니터링과 프리벤션 등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들과 네트워크 장비 사용자 그리고 API 게이트웨이 제조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나우나 슬랙, 지라 등의 워크플로우들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네임 API는 단순히 보안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보안 솔루션 산다고 그러면 잘 안 허락이 날 수도 있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되면 과거에는 관련 매출의 3% 이하가 과태료였습니다. 과징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한번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기업이 있는 이미지의 손상이라든가 과징금 등의 경제적 타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4가지 모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처 매니지먼트입니다. 실시간 트래픽을 미러링하여서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운영 왔다 갔다 하는 모든 트래픽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산실, 따로 전산실이 있던 아니면 어디에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던 모든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RESTful API뿐만 아니라 GraphQL, gRPC, SOAP 등 8종류의 API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그 API, 섀도우 API, 좀비 API 등을 다 파악하여 목록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external API, internal API, third party API 이것들 모두 목록화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목록화하면 그 목록화된 API들이 어떤 데이터를 접근을 하는지, 또 API들이 새롭게 안 보이던 API들이 추가되거나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어떤 API가 추가되었는지, 또 API가 갑자기 필드 값들이 변경되면 어떤 값들이 변경되었는지 등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집되는 모든 API에 대해서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개인정보라든가 신용카드,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 나가지 않아야 될 정보 이런 것들을 별도로 태깅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민감한 정보들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접근을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시화를 해드리고요. 특히 API라 하면 이렇게 트래픽을 통해서 게더링된 정보를 보면 우리는 이런 API가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API는 스펙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스펙,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 스펙을 갖고 있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트래픽에서 분석한 그 API를 가지고 기본 스펙 자료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 내에서는 API의 관리의 시작 포인트로 이 스펙을 자동으로 생성된 스펙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PI 런타임 시큐리티입니다. API 런타임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다니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서 AI 기반으로 머신러닝으로 이상행위 등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평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쿼리가 한 두세 번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트래픽을
그보다 이상, 평소에 하던 이상으로 유발을 시킨다든지, 제가 평소에 이 API를 콜을 하면 5메가짜리 리스판스가 나갔는데 갑자기 10메가, 20메가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넘어서는 데이터들이 전송이 된다든지, 기본적으로 만 원이라는 금액을 평소에는 트랜잭션에서 이용했던 필드가 갑자기 300만 원이 된다든지, 큰 숫자들이 학습한 내용의 숫자들을 뛰어넘는 행위들이나 숫자들이 보여지면 이슈로 발견하게 되고요. 특히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로직에서 위반되는, 탐지할 수 있는 볼라와 같은 취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적으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선순위 또한 인공지능적으로 3단계로 나타내고, 그것들을 자주 발생할 경우엔 자동으로, 기본적으로는 수동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타임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RO 밴드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변경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에이전트 설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에 어떠한 서비스에 지장도 주지를 않습니다. 단 하나 제한사항이 있는데 노네임 시큐리티 제품은 프로텍션 하는 과정 중에 디텍션은 하지만 이것을 프리벤션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단은 기존에 갖고 있는,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방화면이라든가 API 게이트웨이 등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활용하여서, 장비들을 활용하여서 인테그레이션 하여서 차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라나 서비스나우, 슬랙 등과 함께 연동하여서 담당자들에게 바로바로 안내되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는 신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액티브 테스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프트 레프트 구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API를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API를 수정했다, 이것 또한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단에서 보안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네임의 액티브 테스트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로 내가 실행해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운영하고 있는 젠킨스나 깃허브 등의 파이프라인에 스크립트 상에서 이 수정 명령어들을 추가하여서 파이프라인 상에서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케줄링 하여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또 테스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함으로써 프로덕션 가기 전에 API가 갖고 있는 보안 취약점들을 모두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사용자를 등록하면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테스트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노네임에서 정의해 놓은 150개가 넘는 동적 테스트 항목들을 이용해서 이상 트래픽을 비롯해서 OWASP 탑10에서 제공하는 모든 취약점들을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자동화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프로덕션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션으로 간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10분의 1, 100분의 1의 비용으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GDPR 같은 컴플라이언스도 사전에 준수할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DCI 파이프라인 안에 스크립트를 넣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 내 API 신뢰도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고요. 거기다가 별도의 펜 테스트나 서드파티의 시큐리티 테스트를 도입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안전적인 보안 API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자들 중에 실질적으로 보안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가가 개발 조직에 없더라도 이 테스트 툴만으로도 안정성을 향상시킨 소스 코드를 만들므로써 API의 품질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듈인 레쿤입니다. 레커너선스, 해커들이 어떤 사이트를 해킹하겠다고 할 때 사이버 킬 체인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해커들이 공격을 할 때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단계인데요. 똑같이 그 모양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API를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을 입력하게 되면 관련된 도메인 이하 API 환경들을 다 살피게 됩니다. API에 있어서 어택 서피스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I는 도큐멘트, 문서를 서로 주고받고 그걸 통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문서를 보관하는 이 API를 제공해주는 리파지토리를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파지토리도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해서 해커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쭉 살핀 내용을 사용자들에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액티브 테스트, 포스트 매니지먼트, 런타임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사스 서비스로 또는 온프레미스로 고객에게 지원되겠지만 이 레콘 서비스는 고객에게 딜리버리 되지 않고 노네임이 외부에서 고객사의 API 환경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취약점들을 포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네임 서비스는 세카스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사스 서비스로요. 노네임에서 직접 모든 분석 서버와 백엔드 포털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각각의 보고 싶은 트래픽 구간을 미러링해서 노네임으로 보내어주면 노네임에서 AI가 학습도 하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 경우는 직접적으로 데이터가 노네임이라는 회사로 나가기 때문에 고객사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도 괜찮은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트래픽이 나가는 거에서 아웃바운드에 대한 트래픽 비용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프레미스입니다. 노네임에서 운영하던 분석 엔진과 백엔드 포털 사이트를 모두 고객사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문제라든가 트래픽에 의한 비용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방식은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각각의 전산센터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리모트 엔진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리모트 엔진으로 트래픽을 미러링하게 되고 이 리모트 엔진에서 모든 분석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 끝난 메타데이터만을 노네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노네임이 그 자료를 다 외부에서 이렇게 사스 서비스로 포탈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좀 급하게 제가 발표하느라고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는 회사 노네임의 API 보안입니다. 여러분들의 API의 안전을 기원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